일본에는 귀신의 저주가 계속되어 결국 폐쇄한 터널도 있습니다. 후쿠오카 지역의 이누나키산 중턱에 있는 이누나키 터널입니다. 자, 그럼 과거 인기 아이돌이었던 그룹 슈가의 멤버 아유미 씨가 겪은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곳이 워낙 유명한 심령 스팟이다 보니 재미삼아 친구들하고 차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아유미 씨가. 뭐하러 가? 그렇게 터널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는데 귀신을 목격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시시하다. 그리고 실망을 했답니다. 그때 한순경이 아유미 씨의 차를 불러 세웠는데 그때 한 말이 왜 위험하게 사람을 차 지붕 위에 태워서 다니고 있습니까? 닭살 돋았어, 진짜. 진짜 타지 마 좀. 뭐 있지 이 안에? 야, 저 캐비넷 좀 보고 와. 딸딸딸. 그리고 그 밖에도요. 이 터널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한복을 입은 귀신들이었어요. 그리고 한국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터널을 뚫기 위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강제징용되어 무참히 혹사당하고 사망까지 한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혼령들이 원한에 사무쳐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하고요. 또 터널 자체가 워낙 후미진 곳이라 더 흉흉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누나키 터널 폭행 사건이죠. 1988년 이 터널을 지나던 20살 우메야마 군은 신호대기를 잠시 정차했는데 그때 불량 청소년들이 이 차를 잡아타고 우메야마 코이치를 집단 폭행한 뒤에 살해한 사건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1994년 신이누나키 터널을 개통시키면서 대신 구 터널 입구는 아예 콘크리트 덩어리로 막아두었답니다. 그런데 이누나키의 저주가 옮겨간 것일까요? 새로 개통한 신이누나키 터널에서도 밤늦게 차를 얻어 타려는 불명의 여자가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5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소름주의 도시의 괴담의 진실.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누가 자꾸 문에 이상한 표시를 해놓는 것 같아요. 낮에 초인종이 울려서 모른 척했는데 나가보니까 X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집 현관문 그리고 초인종 옆에 쓰인 의문의 표시들. O, X, 그리고 세로. 범죄의 대상으로 점 찍어둔 집에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인지, 범죄자가 미리 자신만 아는 표시로 그려둔 거라고 알려줬는데요. 뭐야? 자,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 이야기는 도시 괴담, 또 표식 괴담, 초인종 괴담 등으로 불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여성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과 원룸에 알파, 베타, X 등 뜻을 알 수 없는 낙서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영화 숨바꼭질에서 이 표식 괴담이 그대로 재현돼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SNS를 통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떠도는 도시 괴담들 때문에 택시를 타거나 누굴 도와줄 때 두려움부터 갖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학생, 이 건어물 좀 맛봐봐. 먹고 맛있으면 좀 사줘도 되고 말이야. 이쪽이요. 할머니, 손님은 저쪽이에요. 좀 잘 안 보여서 그래. 예. 맛있다. 근데 할머니 왜 이렇게 졸리죠? 일명 건어물 괴담이라고 알려진 이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얘기는 들어봤어요. 건어물에 에틸에테르라는 마취약 성분이 묻어 있어서 건어물을 맛보거나 이게 냄새만 맡아도 바로 그 즉시 기절한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인데요. 또 아저씨, 제가 녹화 늦어서요. 상암동으로 좀 빨리 가주세요. 자, 이렇게 택시만 타도 기절을 하게 된다는 가짜 택시 괴담. 택시 문고리에 마취제를 적신 휴지 혹은 솜을 채워 넣어서요. 문고리를 만지게 되면 그 즉시 실신. 그 뒤에는 장기를 적출해서 팔아넘긴다는 흉측한 내용이 돌았습니다. 과연 우리 주변 깊숙이 뻗쳐있는 이 끔찍한 도시 괴담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대전경찰 얼굴책 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요. 건어물 괴담에 나온 에틸에테르는 동물용 마취제로
사람의 경우 괴담 내용처럼 그 즉시 마취가 되지는 않고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트위터에서는 택시 괴담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로 조작된 도시 괴담은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만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괴담, 유포는 꼭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3위 공개합니다. 구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 1959년 1월 28일 러시아. 같은 대학교 동문인 선후배 10명은 우랄 산맥으로 스키 트레킹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었던 유리 유디는 갑자기 컨디션이 좋지 않아 베이스 캠프에 남게 됩니다. 등반 5일째가 되던 날엔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렸지만요. 당시 대장이었던 이고리 갸트로프는 베이스 캠프에 무전으로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훌라트 샤흐르산에 임시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갸트로프 팀과 연락이 끊어졌고요. 그들을 찾기 위해 수일 동안 수색하던 중 임시 캠프에서 약 1.5km 떨어진 지점에서 5명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시신을 본 사람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발견된 시신의 상태 때문이었죠. 이들 중 2명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산속에서 달랑 속옷만 입은 채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웬일이야?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계곡에서 발견된 한 명은 두개골 골절, 또 한 명은 가슴뼈와 갈비뼈가 완전히 으스러졌고요. 나머지 한 명은 소름 끼치게도 혀가 아주 반듯하게 잘린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웬일이야?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9구의 시신 모두 피부가 주황색으로 착색되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식선에선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시신의 모습을 두고 미스터리한 가설들도 나왔는데 그 첫 번째는요. 러시아군의 비밀기지설입니다. 갸트로프 팀원 중 일부 옷에서 높은 수치의 방사선 양이 검출된 점을 미루어보아 핵실험이나 비밀 실험의 희생양이라는 설이었고요. 두 번째는 UFO설로요. 갸트로프 팀원들이 의문의 사망을 하고 난 몇 달 뒤 사고 인접 지역에서 둥근 원형의 발광 물체가 하늘을 나는 것이 보인다는 내용의 기록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무엇도 또 그 어떤 것도 이들이 사망한 원인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지는 못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정말 에어컨 없이도 서늘하시죠? 몸에 털이 쭉 뼈썰 정도로 기묘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한 19 오늘의 1위 특종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살인범을 잡은 모모의 기억. 한밤중에 관을 두드리는 소리. 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8살 소녀 제니퍼는 매일 밤 자신을 쫓는 살인범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무시무시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부모님과 함께 정신과 의사를 만나보기도 했지만요. 원인 모를 악몽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반복되는 꿈의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인 것에 의문을 품게 된 정신과 의사는 제니퍼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미제 사건 중 제니퍼의 꿈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실제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야. 자, 바로 제니퍼와 비슷한 또래 10살 소녀 랠프가 살해당한 사건이었는데요.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 제니퍼의 꿈과 일치했고요. 결국 제니퍼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로 랠프를 살해한 범인을 검거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섭다. 자, 여기에는 정말 믿기지 않은 엄청난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랠프가 제니퍼에게 심장을 이식해준 장기 기증자였다는 거죠. 자,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두고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게리 슈워츠는 자신이 20여 년 넘게 연구한 셀룰러 메모리, 즉 세포 기억서를 주장했습니다. 심장을 비롯한 장기의 세포에는 기억 기능이 있어 장기를 이식할 때 기증자의 기억은 물론 습관, 재능, 취향 등이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이론인데요. 기증자의 기억까지 전이된 제니퍼의 살해 외에 정말 소름 끼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에 사는 소니 그레이엄은 신부전을 앓고 있었지만 정말 운 좋게도 심장을 이식받게 됐는데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그 뒤부터 원인 모를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어머, 그 귀한 심장을 이식받고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뒤늦게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소니에게 심장을 이식해준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역시 자살로 생을 마감한 기증자였던 겁니다. 자, 과연 제니퍼의 악몽과 소니의 자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몸속의 세포에 기억이 저장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또 다른 1위 후보 이제 한 기자님. 아, 네. 이것도 무서울 것 같아요. 2015년 8월 25일 이 온두라스의 지역 뉴스에 충격적인 영상이 보도됐습니다. 뭘 부시고 있는데요? 뭘 꺼내? 부수고 있죠? 누구 있죠? 뭐야, 관인가? 이 무덤의 주인은 네이시 페레즈라는 여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혼식을 치르기 며칠 전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즉시 네이시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도 네이시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공동묘지를 밤새 헤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이시의 남자친구였는데요. 에휴. 어느 순간부터 문득 남자친구의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였죠. 홀린 듯이 네이시의 묘지로 다가간 남자친구. 어느 순간 희미한 비명까지 듣는데요. 잠깐만, 이건 네이시의 목소리야. 내가 꺼내줘야 돼. 단단히 콘크리트로 마감해 놓은 네이시의 무덤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관뚜껑이 열린 그 순간 사람들은 충격적인 모습을 마주하고 맙니다. 왜? 장례식 때만 해도 깨끗했던 네이시의 얼굴에 온통 상처가 나 있었고요. 손가락 끝은 피부가 까져서 피 범벅이 돼 있던 겁니다. 게다가 관뚜껑의 유리 부분은 완전히 깨져 있었던 거죠. 아니, 설마 그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곧바로 네이시의 가족과 남자친구는 네이시를 당장 병원으로 데려갔지만요. 의사는 다시 한번 사망 진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시는 살아나지 못한 네이시.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또다시 같은 무덤에 묻히게 됐는데요. 기구하다 진짜. 네이시가 정말 무덤 속에서 살아났던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악마라 불리는 뭐뭐뭐.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존재. 여기로 갔어. 어? 이것의 정체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우, 왜 영상이야 또? 영상이 있어요? 뭐야? 나무 껍질을 뜯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기네 하나가. 이것의 정체는 아프리카 남동쪽에 위치한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만 서식하는 아이아이 원숭이입니다. 아이아이 원숭이. 다소 괴기스러운 비주얼과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만 바짝 마르고 길 뿐만 아니라 손가락 끝에는 갈고리 같은 고리까지 있어서 꽤 오래 전부터 이 아이아이 원숭이에 얽힌 저주가 많이 돌았습니다. 자, 이 아이아이 원숭이가 긴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면 그 대상에겐 죽음의 저주가 내려지고 또 밤이 되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 사람의 혈관을 뚫고 결국 심장을 도려낸다는 괴담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인 아이아이 원숭이를 보기만 하면 그 즉시 무조건 사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긴 게 무섭다는 이유로 그냥 막 죽여버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실제로- 이제 괴담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부담이 진짜 뭐 누가 죽었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게 있어야지. 실제로 그런 사례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그 시작도 알 수 없는 괴담 그리고 악마라는 누명을 쓰고요. 현재는 국제자연보호연맹이 지정한 멸종 위기종 신세가 되었다는데요. 아이고. 자, 두려움과 공포에 타겟이 되며 인간들의 손에 무참히 사살돼 멸종 위기에 처한 아이아이 원숭이. 과연 진짜 악은 누구일까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8위 공개합니다. 오늘 달리네요. 갑자기 등골이 확 서는데 제일 무섭지 이게? 조기특은 제일 무서워요. 그럼요. 자, 일단 충격적인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뭐죠? 보실까요? 뭐야? 자, 뭐야? 바로 요 사진. 뒤였네. 네. 뭔가 피부에 이상이 생겼죠. 자, 바로 이것을 함부로 만진 피해자들의 사진입니다.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6일째, 7일째, 8일째가. 어머. 한 번 만지기만 해도 이렇게, 아니 살짝 스치기만 해도 끔찍한 상처를 남기는 이것의 정체, 바로 꽃입니다. 꽃이 저렇게 독이 있는 게 있어요?
처음 이 꽃의 정체를 두고 SNS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들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등산객들에게 큰 공포심을 안겨준 건데요. 자, 이 무시무시한 괴담꽃의 정체, 바로 자이언트 하귀드라는 꽃입니다. 자, 이 꽃 약 2에서 6m까지 자라고요. 긴 꽃대 하얀 꽃잎들이 특징인데요. 실제로 이 식물의 수액 속에 있는 퓨라노 큐머린이라는 성분이 스치기만 해도 피부에 큰 수포와 화상, 그리고 실명의 위험까지 있는 독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어우, 좋다. 이쁘게 생겼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해외에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자이언트 하귀들 때문에 피해가 넘쳐나고 있어서요. 일명 악마의 꽃으로 불리며 저 꽃만 따로 제거하는 전담반을 두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와, 위험하네. 정말 절대 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무시무시한 괴담은 한국까지 건너와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을 퍼뜨린 겁니다. 실제로 국립수목원에 어디에서 자이언트 하귀들을 봤다, 확인해 주셔라 하는 문의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들이 일단 한국에서 발견된 꽃이거든요. 저거 아니에요? 아까 그거? 당장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방역 출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래서 국립수목원에서 외래 식물들에 대한 분포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심은 하셔도 좋습니다. 어? 자, 우리나라에 이 자이언트 하귀는 자생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참고로 저 사진의 저 꽃은 약초로 널리 쓰이는 어수리 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외래 어종 또 외래 식물들이 국내에 점점 퍼지고 있다 보니까 무조건 마음을 놓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의심이 간다면 곧바로 국공립수목원과 환경부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이번엔 17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생긴 일. 때는 2011년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실화 괴담이라는 제목으로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막차가 떠난 늦은 시간, 글을 쓴 사람이 친구인 공익근무요원이 승강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맨 끝에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어가지고 상황실 직원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는데요. 뭐 일단 강제로라도 닫을까요? 혹시 마지막 스크린 도어야? 네, 맞아요. 일단 건들지 말고 그냥 와. 영무원이 단박에 끝에 있는 스크린 도어인 줄 알길래 아, 고장이 잦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 3달 뒤 막차가 끝나고 점검을 하는데 저번처럼 끝에 있는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었고 이번에는 스크린 도어 사이로 운동화 한 짝이 보였다고 합니다. 일단 전화로 또 문이 열려 있다고 보고를 하며 운동화 한 짝이 떨어져 있다고 말했는데 야, 그거 절대 죽지 말고 나 기다려. 지금 바로 갈게. 전화기 속 직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별 생각 없이 운동화를 주우려고 했는데 아, 그러면 안 되지. 접착제라도 붙여놓은 듯 꼼짝을 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한참 실랑이를 벌이는데 갑자기 상황실 직원이 뛰어드니 친구를 잡아당기며 뺨을 세게 때리고 하는 말이 스크린 도어 너머에서 손이 하나 나와서 너를 잡아당기고 있었어.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내가 계속 위를 봤는데 정말. 깜짝이야.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나중에 영무원에게 자세한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이곳에 스크린 도어가 세워지기 전에 이 지하철역에서 어떤 여성이 자살을 했는데 그 뒤부터 늦은 밤이면 사람을 홀리듯이 운동화가 걸쳐 있거나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라는 소리를 들은 섬뜩한 경험을 한 직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지하철역 괴담은 인터넷과 SNS를 타고 급속히 퍼지면서 한 신문 기자가 그 실체를 추적하기에 이르는데요. 먼저 이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자살 사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뭐야? 직접 문제역을 방문해 공익근무요원과 직원들을 상대로 취재를 해봤는데요. 실제 스크린 도어에서 운동화를 본 사람도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처음 글을 쓴 작성자가 댓글로 거짓말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결국 진실이 수많은 사람을 밝혀졌다고 고생시킨 이 기사가.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소설이네요, 소설. 그렇죠. 소설을 참 잘 쓰셨네. 요거 공포 웹툰으로 그랬으면 진짜 무서웠을 거야. 그러니까.